이제 핵심적인 철학 내용이 이 표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기 훈련을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별도 설계하겠다는 게 지금은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존의 국기 훈련이 NCS를 통해서 산학교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요로 많이 주시는 의견은 기업의 현장 맞춤형으로 하려면은 NCS 기준만으로 하기 좀 어렵고 조금 더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자율성을 주는 방안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기업 맞춤 훈련은 일단 공급 기간은 역량이 검증된 기간 중심으로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우수한 기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업과 훈련 기간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맞춤형 훈련을 설계해오면은 ACS 적용은 이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훈련 가능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122개 직종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만 뿌리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훈련사 선발 주체를 이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훈련 기관이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권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심사 체계도 이제 심평원에서 주로 이제 심사를 했다면은 기업이나 이제 실제 인력 수요자, 산업계에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계 대표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입 단계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우수 기관과 협력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훈련 과정을 공급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인증 등급 보유 기간이랑 신규 기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인증 등급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훈련을 이제 기업 맞춤형으로 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직종의 기존 이제 성과가 시험률이 70% 이상이고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 훈련 실적이 30억 이상 있거나 아니면 훈련 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정부 지원 훈련을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훈련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교육 기관도 참여 가능한데 다만 교육부가 정한 이제 우수 기관들, 자율개설 대학 한양대 120개, 이제 2년제 87개 대학에 대해서만 이제 참여 가능합니다. 진입 제한 요건이 있는데요. 해당 과정 인정 취소 이상의 처분 이력이 있거나 이제 재정부식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직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국기 직종이 대상으로 되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좀 더 융합 과정으로 편성해 오신다면 조금 더 우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럼 협약기업의 개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별표부터 먼저 보시면은 협약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채용 협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협약이란 게 채용 협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건 훈련 내용이나 설계 운영 과정의 이제 전반적인 협약, 이제 기업과 훈련 기관이 함께 협업해서 훈련 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채용도 이제 포함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채용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기업 맞춤형으로 기업 훈련 과정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약 기업을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협약 체계 및 훈련 과정 설계를 하시면은 승인해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업을 모든 훈련 기업과 협약 기업을 다 승인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의 내용과 그리고 협약 기업의 내용, 이제 직종, 업무 내용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고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정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직종만 보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 직종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의 협약 사항 그리고 반영도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협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적인 사항이 있고 우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는 협약기업이 직무 내용이라든지 기업의 인력 수요, 인재사항 등을 반영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젝트 학습을 20% 반드시 일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이론식 수업보다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현장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일부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학습에는 반드시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및 요구 등을 엄격하게 파악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대사항인데요. 훈련 과정 운영에도 협약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우대를 해드릴 거고 예를 들면 협약기업 근로자가 훈련 강사로 단기적인 특강이라도 참여하면 우대를 해드릴 거고 과정 종료 후에는 이제 훈련기간 동시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경우에도 우대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채용 협약이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채용 협약을 맺어서 오실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을 드리는 방향으로 우대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기간이랑 훈련 협약기업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한 개 훈련 기간이 이제 하나의 기업에 맞춤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 드린다면 규모가 큰 기업이나 신규 기업에서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어 있는데 자기들한테 기업에 맞는 이제 훈련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면 협약을 통해서 1대1 매칭을 통한 훈련 과정 공급이 가능하고 두 번째가 아마 가장 많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훈련 기간 하나의 협약기업 다수를 맞춰서 여러 가지 협약기업의 공통적인 이제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 기간이 기업뿐만 아니라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협회와 이제 다수 훈련 기간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수요를 이제 훈련 기간과 매칭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심사 방향은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 최소화하고 협약 체결의 구체성, 내용의 충실성을 등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이제 서면 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서면 심사를 통과하는 기간에 한해서 훈련자 인터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심사에는 프로젝트 과제 운영 가능성 그리고 훈련비 사용 내용 등을 중심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지표인데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아닌데 기관 역량이 30점, 협약 역량 70점으로 해서 협약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기관 역량은 이제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훈련 실적이 20점입니다.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그리고 실제 훈련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 관리 역량은 취업 연계 방안, 전담 인력 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훈련 운영 방식, 모집, 선발, 수업 운영, 시험 지원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등 중심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제 기존 통신과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은 협약 역량 부분인데요. 훈련 목표를 일단 제시를 해서 이제 양성을 통해서 프로젝트 훈련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특수한지 실행 가능한 훈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10점, 100점을 주고 있고 협약기업이 이제 실제 훈련 과정 운영이라든지 설계 단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10점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생 선발권을 드리기 때문에 선발할 때 이제 선발 모집 기준을 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수준을 설정하는지 등을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약기업 소통 체결에서 협약기업이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채용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10점으로 평가할 예정이고 협약기업 수나 이제 협회 참여에 따라서 또 점수를 5점, 100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훈련에 대한 100점인데요, 30점입니다. 프로젝트 훈련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일단 점수를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훈련과 협약기업 직무 연관성을 봐서 15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인재상이 10점, 9점, 100점 보여드려 있는데 그 인재상에 맞게 프로젝트 훈련이 편성되어야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훈련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현실성을 5점, 100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점상의 10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기술이나 꼬리 산업에 대해서는 5점, 4점을 드릴 거고 훈련 내용에 융합이 있을 경우에는 또 3점 그리고 훈련 방법을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스마트 훈련 등으로 이제 편성해올 경우에도 2점, 4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좀 기존 통신 훈련 과정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요하게 달리 적용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훈련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훈련 과정 편성 시에 훈련 시간 상한제를 현재 100개 훈련 두고 있는데 훈련 시간 상한제를 이제 두지 않을 것이고 최소 훈련 시간도 현재 100개는 3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요건도 일단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SS 훈련 기준 적용 최소화를 통해서 의무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SS 확인 강사 최소 요건도 최소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훈련 현장 근로자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S 확인 강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보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요건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심사 기준 완화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기업 산업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훈련 과정에 현장성 있게 편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자유롭게 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상정 제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편성하셔야 됩니다. 기업 산업계 이제 심사평가 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직종별로 훈련
훈련 전문가 1명, 내용 전문가 2명, 이제 회계 전문가 1명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훈련 기간별로는 이제 훈련 가능 인원을 설정해 드리고 기간별로 이제 정원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훈련 물량 총량은 아직 픽스를 해놓기보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표도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기본의 통신과는 이제 다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비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NCS 지원 단가의 130%를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심사 단계에서 이제 30% 더 드린 훈련비를 교과상경비라든지 실습 대로비 등에 쓰는지 중점적으로 이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훈련 선발 절차를 간소화해서 선발권을 부여하고 고용센터의 3단 절차는 문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내용배움 카드를 통해서 훈련비가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로 행정 처리는 좀 필요하고요. 이제 선발을 훈련계에서 다 해두시면 일괄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이제 최소화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부정훈련 모니터링은 이제 당일 정상상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현장 진입도 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신고가 직접 신고된 경우나 부정지효가 이제 모니터링에서 강하게 나타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고, 부정훈련에 대한 지도 점검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유저평가 실시하지 않고 대신 프로젝트 실시 결과물에 대한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훈련이라든지 기업 맞춤형으로 훈련하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 심화 활동 등에 대한 합반을 이제 허용할 예정이고, 프로젝트 교과 합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성격의 강좌에 대한 합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점사항에도 있었지만 이제 한기 내에 원격 훈련 심사센터에서 승인된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을 포함해서 전체 시간의 10% 내에서 이제 블렌드 러닝으로 운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 승인 시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하고 훈련의 이제 예산 내 그리고 정원 내에서 펼쳐진 미적응에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십니다. 평가 지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운영 결과가 어떻게 성과에 반영되는지 등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평가 지표는 통합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맞춤 훈련에 대한 평가 지표에 기본적으로 훈련생 만족도, 미션 평가, 훈련 강사, 훈련 방법, 훈련 장비 등을 미적용할 예정이고요. 대신 관련 직종 취업률, 관련 이제 협약 기업에 취업할 것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취업했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등을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실적은 당연히 인지평가, 가정심사 등에는 미반영할 예정이고, 다만 향후 기업 맞춤 훈련에 이제 대참여 요건이라든지 운영 물량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있어야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HRD넷에서 아무래도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개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협약기업이 훈련 사업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가급적 3년 단위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해야겠지만 3년은 가급적 3년 단위로 인정이 되는 예정입니다. 훈련 기간에 이제 80% 이상 출석하고 훈련생이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훈련의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료를 인정하고 이제 잔여 훈련비 지원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의 자료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 11월 초에 이제 신청 공고문을 다시 내보내서 통화심사가 겹치지 않도록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거고, 11월 중에 이제 자료집을 준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에 접수를 받을 것이고, 심사는 12월부터 2월 동안 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이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훈련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약기업 모집이 조금 급하실 것 같은데, 이제 통화심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은 공고 전이라도 협약기업 모집에 좀 집중해 주시면은
다음부터 신청하고 준비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이제 등대생 당직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등대해서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2월에 결과 공고를 해서 가급적 3월이나 4월에 집중적으로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이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당초의 국기훈련의 이제 취지를 많이 고려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훈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